사춘기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심하다면 또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게 특히 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상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계성 지능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춘기가 안 오는 건 아니고 다운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반인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않았던 경험도 많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기 싫어져요. 어차피 실패할 텐데 왜 해야 되는 거야 맨날?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친구가 안녕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아이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날 싫어할 거야. 얘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실패했던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외에 자신이 직업적으로 가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손 쓰는 게 재밌다. 베이킹 하는 게 재밌다 하면은 이제 그쪽 진로를 찾으시면 되니까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느껴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 더 관계가 어려워하니까 좀 쉽게 다가가거나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당 친구가 그 사연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다른 친구가 인사했을 때도 인사하기 어려워하고 안에 엄마가 대신해줘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사연을 주셨던 해당 부모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 아이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아이가 느리면 아이가 느리니까 이만큼은 내가 해줘야지 티나지 않게 내가 커버해주면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지 않을까? 이만큼은 내가 대신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언어 표현에서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것들을 엄마가 대신해줬던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관계를 맺는 건 아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가정 안에서 집안일을 돕거나 하는 아주 작은 자조의 경험의 성공이 있는지부터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해 보이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엄마한테 쏟아내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이걸 잘하고 싶어. 나도 잘해낼 수 있을까? 잘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하우투의 방법을 모르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 하우투의 방법을 알려주려면 아이가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자꾸 치중하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육하원칙으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육하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큰지 수업이 어려운 건지 어떤 그런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들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랬어 라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왜 그런 어려움을 처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 파악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만 나누다가 끝나니까 그렇죠. 그냥 엄마는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일지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이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어쨌든 그게 너무 안타깝고 내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해주거나 도움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엄마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활 안에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인식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학부모님께. 청소년기의 여학생이라면 이미 성인들하고 비슷한 사고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수준이나 현행 활동 수준들은 본인이 보기에도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거기서 오는 내적 스트레스가 일단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사실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아이가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감정적으로 상처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는데 같이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아이의 기저에 있는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힘들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본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일은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청소년기에는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주의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특히나 남자친구로부터 관심받는 경험이 커질 때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면은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춘기 때 되면 또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는 시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보면 사춘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담사님께서는 이렇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회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제가 왜 화났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빠르게 판단도 안 돼요. 이미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자기 혼자 그 안에서 프로세싱 중인 거예요. 나이가 말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첫 번째는 어머님이 모델링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랑 얘기를 했을 때 즐거웠고 엄마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말투나 행동을 학습해요. 말을 잘 못하면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나 지금 네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친구들이 이미 날 싫어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이 널 싫어할 거라고? 그러면 나 못하잖아. 못하는 친구들은 다 널 싫어해? 그럼 걔네가 너한테 인사도 안 했겠지. 엄마는 옛날에 뭐 싫어했던 사람한테 인사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가? 걔네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건 날 싫어하지 않는 건가?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증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남이 널 싫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근데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널 싫어하는 사람을 네가 왜 신경 쓰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돼요. 느린 점을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해주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되는데 아이에게 이런 노력을 하게끔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미션이네요. 그러면 오하론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보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도움을 주시는 편인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저희는 하거든요. 작게는 뭐 3명, 많게는 30명 이렇게 대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해요. 아이들은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아이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집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공통의 미션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해야 그래야 미션이 되고 집단이 돼요. 그 집단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성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거나 어떤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 집단의 경험들이 사실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이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해 드리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때와 장소와 시기와 이런 때에 따라서 인사가 다 다르잖아요. 상황과 대상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사 방법이 되게 다른데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되게 큰 자신감을 갖거든요. 저는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하지? 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 눈을 피해요. 그러다가 계속 적극적으로 안녕, 넌 이름이 뭐야? 아, 그렇구나. 오늘 머리 되게 예쁘네?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작은 인사말이 아이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걸 가정에서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팁을 주셨어요. 맞아.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연습해보기 쉬운 것 같아요. 부모님들 꼭 참고해서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센터에는 혹시 이렇게 관계 때문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센터에 오는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은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학습이라고 오지만 사회적인 관계에 대부분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프로그램이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아이들이 지내야 될 곳도 사회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도 관계다 보니까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관계를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의 큰 고민인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실질적인 팁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